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우리 인류 전체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몰려 있어요. 뭐냐면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을 곧 넘어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진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교육해야 될지 너무 걱정을 많이들 하시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유대 교육이 좋은 걸 가르쳐 주는데 유대 교육의 그 실질적인 기간은 성인식 이전까지 12년 동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유아기하고 초등학교 교육이 사실은 유대 교육의 전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영아기 때 신뢰와 사랑에 대해서 몸으로 그 영아가 체득하게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모유수유예요. 유대인 엄마들은 모유수유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신학교에서 제적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유아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아교육 때 자기가 지켜야 될 규칙을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정하면서 사회생활에 시작을 하면서 어떠한 그 인성의 틀을 그때 갖춰요. 3살 때 버릇이 8살 때까지 간다는 것 같이.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유대인들은 인성의 틀과 사물을 인식하는 인식의 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추상적인 것까지 이때 부모의 헌신적인 도움과 지도로 자기 인격과 저거를 형성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성인식이 끝나고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은 사실은 지식의 축적이야. 그들 사회에서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나서 교육의 변화가 어떤 게 생겼냐면 옛날 우리 사회에서 지식을 많이 축적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직업이 굉장히 대우받는 직업이었는데 그쵸.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그러한 지식의 축적은 다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대체했어요. 네. 예, 인공지능 의사 지금 가천 길병원에서 암 전문 맞아요. 의사로 활약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요새 병원 같은 데서 치료와 진단이 나오는 게 지금은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거기서 선택을 하는데 하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써놓은 진단과 처치 방법이 나오고 담당 의사가 한 진단과 처치 방법이 나오고 하나는 인공지능이 쓴 처치가 나오면 그 셋 중에서 가장 합당한 걸 고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인공지능이 내린 처치를 고르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환자들이 인공지능을 믿는 거예요. 예. 지금 왓슨이라는 그쵸. AI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판례도 그래. 예. 판사가 알고 있는 판례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많은 판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그 판례와 형량을 딱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판사가 판단하는 거하고 인공지능이 판단한 걸 보면 이제는 인공지능 쪽에 이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이 타치하기 힘든 부분, 그게 바로 인성과 인식에 대한 기초의 틀이야. 그렇죠. 그거를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회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사회에서 뭐를 공부해야 되지, 뭐를 써야 되지 하는 게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 속에서 이제 어쩌면 답을 구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탈무드를 공부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AI의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진 수단이 됐는데 우리 일할 때 필요한 수단이 됐는데 이런 수단이 개인의 힘을 굉장히 막강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나라 대 나라로 싸우는 전쟁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뭐 일대 나라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 일대 기업하고 싸우는 데도 있고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유튜브 방송이 그냥 방송보다 훨씬 더 그렇죠. 예. 파워풀하죠. 예. 그 전파력이 뛰어난 그런 게 이제 이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AI 시대가 되면 그런 걸 지고 있는 사람이 굳이 뭐 큰 단체나 큰 뭐 그룹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인성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 나쁜 사람이 그 수단을 정말 파괴적인 데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오히려 좋게 쓰게 되려면 더 훨씬 더 좋죠. 근데 그만큼 그 AI를 다루는 인간의 인성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측면에서 인성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가 매우 중요해졌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5년에
인성교육법을 만들었죠, 법안으로. 아 그래요? 네, 법이 이미 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 가정이든 학교에서든 인성교육은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이 중요해지기 때문인데 저는 유대인에게서 그 부분을 배우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역대적으로 이 토라 자체가 인간다운 인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교육의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토라를 배우게 하고 그게 뭐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걸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인성교육이 가장 좋은 교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은 그런 좋은 텍스트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렇게 교육한 역사가 있어요. 네.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 참 잘했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기술적인 것, 돈 버는 것 이것에 관심 두다 보니까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육을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사람됨에 관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익힐 것인가 저는 이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대학 교수, 대학 총장도 이제 인간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면서 네네, 인간학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었는데요. AI 시대의 고등교육이라는 책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여기는 로봇 프루프 모델을 만들었어요. 로봇이 와도 우리가 침범 당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되는 그걸 만드는 교육. 그래서 창의적 사고방식, 정신적 유연성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노동자가 아니라 창조자를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고유의 특징이 뭐냐? 창의성과 정신적 유연성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면 새로운 문해력, 그다음에 인지 능력. 요 두 가지가 있어야 창의력이 생기고 똑똑한 기계한테 침범당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인간이 독보적으로 잘하는 일이라는 걸 사람들이 계속 찾아보니까 상상하는 능력, 창의력 요거라고 해요. 그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거지만 어떻게 키울 것이냐가 이제 또 하나의 우리의 고민이겠죠. 그 부분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뭐 IT 분야라든지 정보통신 분야 뭐 하여튼 이런 머리 쓰는 데는 유대인들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받았는지를 좀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한국 민족들도 머리가 굉장히 좋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유대인하고 차이가 있다면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모여서 함께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과 생각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고 어떤 그 불꽃이 창의적인 불꽃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두 민족이 다 머리는 좋은데 우리는 사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독불적인 자세로 자신의 창의력을 고양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혼자서는 사실은 잘 안 돼. 그래서 혼자 뭐 책 보고 연구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관련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나 거기에 흥미를 높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은 창의성이 발현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한 문제를 갖다 놓고 거기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궁리를 하면서 서로의 질문과 답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이 서로 부딪힐 적에 창의적인 불꽃이 발현되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어려서부터 같이 공부하는 거,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놓고 같이 토론하는 거, 그 다음에 연구를 할 적에도 같이 하는 거,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적에도 같이 하는 거, 이 함께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도덕성이 뭘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우리가 수렵 생활 할 때 동물을 같이 잡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고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예요. 분배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덕성을 협동과 분배로 봐요. 공정한 분배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협동을 잘 안 하는 것이 혹시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회사에서 다니면서 가끔 하잖아요. 내가 아이디어 내는데 내 상사가 가로채가지고 그런 일을 겪기 때문에 내가 아이디어 내봐야 특별히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내가 왜 상사 좋은 일만 시켜?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살면서 평생 공부해야 되는 목적은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로봇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끝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요거는 이제 교육이랑 상통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네. 저 개인적으로 좀 전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오. 보는 입장인데 뭐냐면 로봇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수단이죠. 우리가 땅을 팔 때 쓰는 삽이나 네. 꽃갱이 같은 거지. 그 삽이나 꽃갱이는 우리의 적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삽이나 꽃갱이가 우리에게 대들 일도 없고 로봇이 우리에 대들 근데 일도 로봇은 없는데 대들 일이 있죠. 이제 그걸 조정하는 사람이 우리를 적으로 보는 거죠. 네. 예. 그럼 우리는 또 로봇을 만들었고 또 로봇 대 로봇으로 로봇 전쟁을 펼치면 되는 거지. 네. 이제 아무런 명령 없이 로봇이 스스로 알아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터미네이터처럼 스카이넷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을 다 죽이고 자기들의 로봇 세상을 만들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티크놀람 네. 세상을 더 좋게 만들까 그 고민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로봇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뭔가 한다. 그건 좀 전제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재정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인공지능은 지식의 축적에 관한 한은 인간보다 훨씬 앞서 있어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이제 답을 찾아내는데 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러한 인공지능에 비해서 지식의 양이나 이런 걸로는 앞으로 대결을 할 수 없어. 그거는 인정해 주되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과 다른 점은 우리는 호기심을 갖고 알지 못하는 지식 세계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에 분석된 결과만 나오지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아직 로봇한테는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있어서는 인공지능보다 우월해. 그리고 그 질문을 토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서로 간에 토론을 하면서 그거를 더 높은 단계로 이제 고양시켜가는 과정에서 저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공부할 적에는 토론에는 비판이 따를 수뿐이 없어요. 근데 그 비판이 건설적인 비판이 돼야 돼. 저희 조금 전에 건설적 비판 많이 한 거 맞죠? 그런데 이 건설적인 비판을 하다가 어떤 감정이 상해가지고 거기서 비난이 나오면 안 돼. 인격적인 비난이 나오. 유대인이 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네. 그들이 비판과 비난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가 토론 문화가 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비판하다가 뿔나면 비난으로 돌변을 해. 네네. 우리 이글 문화만 봐도 그런 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악플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나쁜 심리적인 폭력이에요.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거를 구분하지 못한 토론 문화는 살아나지 않아. 이걸 정리하자면 인공지능을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미래 교육은 질문 속에 있는데 그 질문을 하면서 갖춰야 될 게 비판과 비난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그러한 전통이 확립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막연히 불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네. 근데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평생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저희 댓글란에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